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숲속의 집은 귀신이 나온다 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술기운에 바닷바람이 섞여 들어오던 밤이었다. 나는 그때 23, 대학 생활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던 시절이었다. 수업을 빼먹고 바다로 가자는 제안을 먼저 꺼낸 건 나였다. 도서관보다 바다가, 과제보다 술이, 책임보다 웃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던 나이였다. 같이 전 우리는 값싼 버스를 타고 해안 도시로 향했다. 관광객이 낮에는 숙소는 인터넷에서 가장 싼 곳을 골랐다. 오래 버려 목조 계단은 밟을 때마다 신음했고 벽이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술병 공포는 야, 여기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냐? 누군가 벽에 붙은 작은 부적을 떼어내며 웃었다. 붉은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꿈속에서 바닷가가 아닌 낯선 마을 골목에 서 있었다. 달빛 바람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질질 사람에 돌아보자. 허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가 노파는 웃었다. 그 순간 다리가 잡혔다. 차 나는 숨이 가빴고 이불은 땀에 젖어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전부 깨어 있었다. 얼굴은 높아. 내장, 발목을 우리는 한마디씩 맞춰보듯 이야기했고 그 꿈이 그때 천장에서 쿵, 사람이 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을 때 누군가 그 목소리는 사람 같지 않았다. 너무 그 순간 가장 눈이 뒤집혔고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한국 그때였다. 민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방울과 종이를 꺼내친 이건 귀신이 아니야. 살그는 그 존재를 포몸을 비워둔 자를 찾아 들어오. 우리는 그날 밤 그리고 다시는 그 밖으로 하지만 몇 달 뒤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취업진 도시의 한복판이라고 해도 그 건물만큼은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였다. 회색 벽면에는 오래된 빗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창문은 낮에도 항상 커튼이 쳐져 있었다. 3층짜리 상가 건물, 그곳이 우리가 새로 취직한 회사였다. 겉으로 보기엔 소규모 무역 회사였다. 사무실은 1층과 2층만 사용했고 3층은 항상 잠겨 있었다. 면접을 보던 날, 사장은 처음부터 이상한 규칙을 강조했다. 3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회사 근처에서 고양이를 보면 먹이를 주지도 만지지도 마세요. 특히 따라오게 해선 안 됩니다. 그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웠다. 사장 키트는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항상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묘하게 긴 흉터가 여러 개 있었다. 눈을 마주치면 마치 나를 보고 있다기보다 내 뒤에 있는 무언가를 살피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옆에는 늘 조용한 비서가 붙어 다녔다. 이름을 들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여자였다.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처음 몇 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 그 바다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저 다시는 엮이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상한 건 회사 주변에서 고양이가 유난히 많다는 점이었다. 회색 고양이, 검은 고양이, 눈이 하나 없는 고양이. 낮에는 골목 어귀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밤에는 울음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였다. 고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익 대신 회사 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썩은 고기와 젖은 흙이 섞인 냄새. 환기를 해도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 계단 근처에서 심했다. 혹시 위에서 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 3층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회사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불을 끄고 나가려는 순간 계단 위에서 소리가 났다. 사각, 사각, 무언가 긁는 소리.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은 채로 천천히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3층으로 올라가는 문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낮고 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모자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바닷가에서 들었던 것과 닮아 있었다. 너무 오래된 숨이 썩은 소리. 그날 이후 사장은 우리에게 더 자주 야근을 시켰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는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규칙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무렵길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왔다. 비 오는 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왔다. 고양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사람처럼 눈을 마주쳤다. 마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바다가 아니었다. 3층짜리 건물 안. 잠긴 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문 하나가 열리고 안에서 검은 손이 나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약속했잖아. 몸을 빌려주기로.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내 방 바닥에는 흙과 검은 털이 흩어져 있었다. 다음 날 사장은 나를 불렀다. 고양이를 데리고 왔죠.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눈동자가 기묘하게 흔들렸다. 오늘 밤 3층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바닷가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도망친 건 단지 장소뿐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살은 아직도 자리를 찾고 있었다. 3층 청소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통보였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장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문을 열면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 말이 끝이었고 비서는 이미 불을 끄고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회사에는 나와 사장 그리고 비서 셋뿐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유 없이 조기 퇴근을 지시받았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아래층과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온기가 사라지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안쪽이 시큰거렸다. 문 앞에 서자 비서가 바닥에 무언가를 놓기 시작했다. 한지에 붉은 글씨로 적힌 부적, 지프로 엮은 작은 인형, 그리고 말라붙은 듯한 고기 조각. 그 배열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본 적이 있었다. 굿을 하기 전 잡귀가 달라붙지 못하게 막는 배치였다. 이건 무슨... 내 말은 끝나지 못했다. 사장이 열쇠를 돌렸기 때문이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악취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썩은 피, 젖은 털, 그리고 오래 갇혀 있던 숨결. 아는 방이 아니라 재단에 가까웠다. 벽마다 고양이 사체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검게 굳은 피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눈이 도련해진 고양이, 배가 갈라진 고양이, 목이 비틀린 고양이. 중앙에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람의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눈매가 사장과 닮아 있었다. 내 동생입니다. 사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사고로 죽었죠.
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툭. 내 고양이였다.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몸은 묶여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사장은 칼을 들었다. 칼날에는 이미 수십 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번엔 가능할 겁니다. 이 아이는 이미 살에 닿았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그러졌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몸을 내놔.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꼈다. 그날 바닷가에서 봤던 노파, 그 살, 그리고 지금 이 방의 기운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비서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입사장이 아직 부족해. 더 그때 고양이 사람의 그 방 안의 부적들이 한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고양이 계단 뒤에 서사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이 건물 안에는 이미 사람의 얼굴, 우리 1층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밖에 경찰은 모 사장은 체포되었고 3위의 그들은 그것을 광하지만 우리는 유치장 유리 너머에서 사석 그녀는 미소를 그날 이후 나는 다 그리고 아직 잠들기 발목을 그 살은 살아 담은 기다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신문에는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고 회사 이름은 며칠 지나지 않아 지도에서 지워졌다. 건물은 봉인되었고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대며 퇴사했다. 하지만 끝났다고 믿은 건 경찰과 기자들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3층 계단, 불타는 부적, 그리고 고양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사람의 말. 문은 닫히지 않았어. 어느 날 새벽 나는 발목이 잡히는 감각에 잠에서 깼다. 확실히 느꼈다. 꿈이 아니었다. 침대 아래에서 머리카락이 스르르 기어 올라왔다. 검고 젖은 머리카락. 소금기 섞인 냄새가 났다. 나는 몸을 굳힌 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보지 말자.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 연습한 발음처럼. 다음 날 나는 결국 무당을 찾았다. 도시 외곽 버스 종점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간 낡은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닭 깃털과 재가 섞인 흙이 깔려 있었고 문 위에는 바래버린 금줄이 걸려 있었다.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문턱을 넘지 말라고 했다. 이미 반쯤 열렸네. 내 안에 바다 냄새가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고 맥을 짚듯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건 귀신이 아니야. 살도 아니고 사람이 부른 거야.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물에, 조롱, 그리고 빈몸. 몸을 빌려주겠다고 허락한 적 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말로만 허락하는 게 아니야. 비그녀는 굿을 권했다. 하지만 단 이건 혼자 못해. 차오 전 우리는 다시 모였다. 그 바다 서로 누군가는 이미 망가져 있었다. 술 눈 후 구토 굳은 밤에 시작되었다. 북소리가 울리고 무당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바다를 불렀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바람이 집 안으로 몰아쳤다. 촛불이 동시에 꺼지고 우리는 모두 같은 환영을 보았다. 바닷가. 그 노파. 이번엔 얼굴이 분명했다. 그것은 사장의 동생이 아니었다. 훨씬 오래된 얼굴. 하늘 먹고 자라 형체를 바꾼 것. 몸을 줘. 무당이 피를 토하듯 외쳤다. 이건 너희 몫이 아니다. 그때 고양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짧고 날카롭고 경고처럼. 환영이 찢어지듯 사라졌다. 무당은 쓰러졌고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발목을 잡히는 일은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가끔 비 오는 날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날 때면 나는 느낀다. 어딘가에서 다시 누군가 가볍게 웃으며 부적을 떼어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다시 길을 나선다. 굿이 끝난 뒤 우리는 서로 이 의무당은 그날 이후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대신 문은 닫았지만 자국 그자 언젠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하며 일상 새 사람 밤. 그러나 변화는 확. 고양이를 보면 가슴이 특히 심장이 규칙을 잃었다. 어느 날 밤 퇴근길 골목에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막아섰다.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남았어. 그 순간 골목벽이 사라졌다. 눈앞에는 그 3층 건물이 다시 서 있었다. 봉인되었다던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걸어 들어갔다. 의지와 상관없이. 3층 계단 앞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썩은 고기, 젖은 털, 그리고 바다. 문 안에는 사장이 있었다. 아니, 사장이었던 것. 몸은 말라붙은 가죽처럼 쪼그라들어 있었고 눈은 이미 없었다. 그의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사장의 동생. 아니, 그 껍질을 쓰고 있던 것. 살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난 얼굴. 하지만 입은 웃고 있었다. 봐. 이렇게나마. 그녀는 고양이들을 가리켰다. 벽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서 있었다. 전부 비어 있었다. 사람이 비워두면 짐승도 비워지고 그 틈은 내가 써.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 살은 특정한 존재가 아니었다. 무례와 허세, 비웃음과 방심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빈자리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말과 동시에 내 발목이 다시 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내가 불렀다. 내가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돌려받겠다.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이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아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인간의 몫이야. 그 순간 어디선가 북소리가 울렸다. 구판의 소리, 바다와 땅을 가르는 소리. 건물이 흔들렸고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울었다. 눈을 뜨자 나는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검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 환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가볍게 웃지 않는다. 낡은 부적을 보면 손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 바다에서 그 3층에서 나는 확실히 보았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떠나지 않는 한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인간의 오만은 그들을 부르는 가장 쉬운 주문이라는 걸. 그 후로 몇 해가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결국 있는데 능숙했다. 나 역시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 그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고 글로도 남기지 않았다. 기억은 봉인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떤 밤들은 기억이 아니라 기척으로 돌아왔다. 특히 바람이 습하게 부는 날, 창문 틈으로 소금기 섞인 냄새가 스며들 때면 나는 본능적으로 발목을 끌어안고 잠에서 깼다.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뉴스 한 줄을 보았다. 해안 도시의 오래된 민박에서 젊은 여행객들이 집단으로 실신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악몽, 동일한 환각, 그리고 높에 대한 공통된 증언이 실려 있었다.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문이 다시 열렸다는 걸.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문은 닫았지만 자국은 남는다고. 그 자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남는다. 가볍게 웃는 태도, 비웃음 섞인 농담, 보이지 않는 것을 낮춰보는 마음. 그것들이 모이면 다시 빈자리가 생긴다. 나는 지금도 처음 그 바다를 떠올린다. 젊었고 무례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를. 그때의 나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이미 비어있던 몸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경고도 훈계도 아니다. 다만 이걸 읽는 누군가가 낡은 집에서, 이상한 규칙을 가진 공간에서, 혹은 이유 없이 서늘한 밤에 웃음 대신 잠시 침묵을 선택하길 바랄 뿐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증명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열린 문은 언제든 다시 두드려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볍게 선을 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그것은 다시 웃으며 다가온다.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